자,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자, 9월 11일자 기준으로 고려대, 서울대, 그다음에 카이스트 포항공대가 수시 원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자, 12일 날은 연대, 건대, 동대, 이화여대, 시립대, 유니스트, 공주교대 이런 대학들이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13일 날 거의 모든 대학들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서울대와 고려대 중심으로 자, 경쟁률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특히나 오늘의 최고의 승자는 누구냐? 자, 서울대학교 역사교육학과를 지원했던 우리 학생들이 오늘의 승자인 것 같습니다. 경쟁률, 꿈의 경쟁률 1대1. 정확히 1대1 경쟁률을 맞췄습니다. 자,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크게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 두 가지 전형이 있죠. 지역균형은 학교에서 2명, 일반 전형은 뭐 지원 자격 없죠.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전형인데, 자, 3개년 간의 이 모집 인원과 그다음에 지원한 숫자 경쟁률을 볼 텐데요. 자,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경쟁률 지교는 소폭 하락을 했고요. 일반 전형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둘 다 종합 전형이고요. 여기에는 또 재수생도 N수생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종합 전형에 대해서 우리 무시무시한 N수생들이 같이 지원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쟁률 상위 학과 5개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지역균형은 약학 계열, 생명과학부, 스마트 시스템 학과, 올해 이제 농업대학에서 이렇게 새롭게 개설된 학과인데,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 모두에서 꽤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강세, 또 올해 핫 이슈인 의예과, 그리고 산업공학과 이런 순으로 지역균형과 경쟁률이 높이 터졌습니다. 아까 평균 경쟁률이 5대1이 채 안 되는데, 이 상위권 대학들은 10대1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1단계에서 3배수를 뽑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점수의 학생들이 섰을 텐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은 1단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2배수를 뽑게 되는데, 최저가 없죠. 근데 체육하고 디자인은, 여기는 수능 체제가 있지만, 일반 전형은 1단계 2배수 뽑은 다음에 이제 재시험 면접을 보는 그런 전형인데, 아무튼 경쟁률이 지역균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상위 5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시스템 학과가 경쟁률 높은 상위권에 있다는 게 좀 주목해 볼 그 사안인 것 같고요. 반대로 하위 학과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범대학교 인기가 날로 떨어지고 있고요. 교사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학 계열 두 개가 결합된 있는 것들이 뭐 불어교육, 지리교육, 뭐 지리는 어학은 아니지만 독어 이런 것들이 그렇고, 역사교육학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쟁률 1.00 대 1입니다. 그러니까 딱 최저만 맞추면, 물론 서울대에서 말하는 아무리 그 미달이 나도 자격이 안 되면 떨어뜨린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찌됐건 발 뻗고 잘 수 있게끔 아주 좋은 우리 지원한 학생들은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나머지 학과들도 3대1이 넘지 않은 학과들은 참 행복할 것 같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도 10대1을 상회했는데, 이렇게 10대1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률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건데, 특히나 어학 계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모집 인원, 지원 경쟁률을 볼 텐데, 뭐 숫자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매년 조금씩 줄고 있고, 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5명이나 줄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평균 경쟁률이 아까 4.91대 1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률보다 떨어진 학과들, 인문 계열은 뭐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높지 않은 편이고요. 특히나 이제 3대1을 넘어가지 않은 학과들은 좋죠. 역사학부 같은 경우 전년도에 저희 학교 학생도 요 역사학부 써서 붙었는데,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3대1이 안 되기 때문에 1단계 합격. 정치 외교학과는 전년도에는 3대1이 넘었지만 올해는 넘지 않아서 이런 친구도 기분 좋겠죠. 어찌됐건 전교에 2명이 쓰기 때문에 최상위권 아이들이 쓰는데, 1단계에 떨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본인도 마음 아프고 학교도 마음 아프고. 반면에 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3대1이 안 됐는데 올해 3대1이 넘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친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리과학부도 소폭 하락했고 통계학과 소폭 상승, 물리천문학부 상승, 화학과 화학부 하락. 그리고 전년도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명자가 붙은 이런 생명과학이나 이런 생명공학 쪽 관련 베이스 보건 메디칼 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죠? 평균 경쟁률이 5대 1이 채 안 됐는데 11대 1이 넘는다는 얘기는 이 중에 정말로 많은 친구들이 1단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전교 1, 2등 학생들이 이제 이쪽 분야로 가면 엄청나게 준비를 시켜서 경쟁력을 갖추게 하든가 아니면 다른 학과로 좀 준비를 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구환경과학과는 또 전년보다 소폭 상승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공대 쪽인데 건설환경공학부는 소폭 하락했고 기계공학부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 학교에서 요 기계공학부를 쓴 것 같은데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조금 마음이 좀 떨리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데 아무튼 기왕이면 3대1 이내로 와서 1단계는 무조건 다 붙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년도에 재료공학부에서 저희가 합격자가 한 명 나왔죠. 나왔는데 전년보다 하락을 했네요. 전기정보공학부는 소폭 하락했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눈에 띄는 건 산업공학과가 경쟁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인원수가 4명밖에 안 되는데 8.50대 1이고요. 자, 아무튼 3대 1 넘어가는 데는 1단계에서 안타깝게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농경제, 뭐 식물 생산인데 응용생물학부는 전년도에 11.44대 1로 상당히 높았는데 올해는 좀 많이 점수가 경쟁률이 떨어졌고요. 반면에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사범대에는 전반적으로 인기가 많이 없는 편이고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역사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1대1 경쟁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과들 대체 보시면 되고 아까 말했지만 약학계열 13대1, 의예과 8.9대1. 그 다음에 요즘 관심이 많았던 자유전공학부 소폭 상승했고요. 첨단 융합학부 전년도부터 뽑았는데 이제 조금씩 인기를 찾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년 더 지나면 첨단 학부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또 높은 경쟁률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봅니다. 그에 반해 일반 전형은 경쟁률 자체가 10대 1을 상회한다고 했으니까 어학 계열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이고요. 낮고요, 경쟁률이. 그다음에 또 인문 계열도 낮다고 보면 되겠고 반대로 철학과 같은 경우는 뭐 전년보다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평균 경쟁률보다 높고요. 또 이렇게 점수 맞춰 쓰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많이 뽑음에도 불구하고 또 서울대 경제학부의 상징성이 있죠. 그래서 전년보다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경쟁률을 봤을 때는 일반 전형 대비해서 경쟁률이 낮은 편이고 그에 반해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인류학과, 심리학과도 또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10대 1을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수리과학, 통계학부 이런 부분들은 평균보다 낮은 거고 천문학은 높고 화학, 뭐 생명과학부도 평균보다 높은 편이긴 하지만 지역균형에서 그 상승폭 대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영대학도 평균보다 낮고 공대 쪽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대학들도 공대 쪽 보면 거의 10대 1을 거의 상회하고 있고요. 식물생산과학부는 많이 높고 전년 대비해서 뭐 약간의 편차들이 있는데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가 많이 있다. 그리고 사범대는 여전히 좀 인기가 좀 시대라고 있다는 게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대학들 지원할 때도 좀 이런 거 고려해서 여러분들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의예과는 여전히 인기가 많이 있고요. 뭐 최고의 재원들이 모이는 학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을 의예과로 지원한다. 자유전공학부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대는 좀 알아봤고요. 또 서울대는 워낙 그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딱 그 학교에 2명만 쓰는 전형이고 일반 전형도 실은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뭐 자격은 딱히 주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튼 그렇게 딱 마음이 와닿지 않는데 이제 고려대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학교에 차상위권 아이들이 이제 주로 쓰고 우리 또 일반적인 학생들도 많이 관심 있는 학교이죠. 학추, 학업 우수형, 계열적합형, 논술형 이렇게 있는데 올해 논술 다시 새롭게 신설되었죠. 일단 논술 평균 경쟁률이 64대 1입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논술이 이렇게 굉장히 높습니다. 4합 8이잖아요. 그리고 경영은 4합 5라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높고요. 학교 추천, 학교에서 추천받은 인원들만 쓰는 전형이죠. 학교 추천도 학교마다 전년도 약간 다르게 12명씩 2024학년도에는 4%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2025학년부터는 학교마다 12명씩 이렇게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경쟁률 소폭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재학생만 쓸 수 있는 전형이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학교 추천과 학업 우수형 두 개 중에 하나만 쓴다. 복수 지원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소폭 하락. 학업 우수형은 종합 전형, 계열적 합도 종합인데 여기도 계열적 합은 최저가 없는 종합, 학업 우수형은 최저가 있는 종합. 전년도에는 1단계에 5배에서 뽑은 다음에 면접을 봤는데 올해는 면접이 없어져서 혹시나 수시 납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경쟁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고요. 계열적 합형은 최저도 없고 또 그다음에 면접이 있긴 있지만 일반고 학생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전형이긴 한데 어찌됐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놓고 보면 교과 전형은 하락하고 전년도 마찬가지로 종합 전형은 좀 상승을 했다. 그리고 논술처럼 뭔가 대박을 기대하는 이런 전형들은 터졌다. 수능 최저 4, 8을 맞추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데 이렇게 굉장히 높고요. 또 여기에 수많은 N수생들이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게 경향성이죠. 그죠? 올해 상향, 대박을 누리는 정말로 상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바라는 우주 상향의 어떤 기운들이 여기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경쟁률 상위학과는 자, 환경생태공학부, 의과대학, 지구환경과학과, 화학과, 융합에너지공학과 이런 순으로 있는데 아까 서울대하고 비교해보면 경쟁률이 상당히 높죠. 학교 추천 아무나 쓸 수 없는 전형이잖아요. 이것도 12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3합 7, 그것도 탐구 2과목 맞춰야 되는데 되게 높은 거고 학업 우수형은 4합 8에다가 그죠? 이거는 뭐 지원 자격은 딱히 있진 않지만 최저가 상당히 높고 특히나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최저가 4합 5입니다. 그죠? 4합 5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쟁률이 이렇게 높고요. 그다음에 환경생태공학부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되게 높게 형성이 됐고요. 보건 관련된 거, 바이오, 계열적합은 마찬가지로 표지는 없지만 의과대학이 가장 많았고 논술은 전기전자공학부가 100대 1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학과는 사범계열, 그다음에 어학계열이 좀 낮은 학과로 형성했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죠. 계열적합도 뭐 어학계열이나 뭐 이런 게 그렇고 논술 마찬가지로 사범대학이 많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지만 평균 경쟁률이 9대 1 정도 되고 여기는 16대 1이니까 평균을 상회하느냐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만 보면 될 것 같은데 경영대학도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큰 틀에서 놓고 보면 평균 경쟁률보다 낮다. 어학계열 낮고요. 뭐 인문 쪽은 많이 낮고 특히 영문과 같은 경우는 좀 더 경쟁률이 더 떨어졌습니다. 인기가 더 많이 떨어졌고요. 어학계열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생명과학부 같은 경우도 이게 고대에서 예측하기를 의대 관련된 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명이나 화학 관련된 학과들의 점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했는데 일단 경쟁률에서도 소폭 하락을 한 게 보입니다. 예전에 여기 썼던 아이들이 이제 의대로 갈 수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뭐 의예과를 수도권에 있는 의예과를 쓰는 대신에 이렇게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과로 썼는데 이 학생들이 지역 인재 전용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의대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상처럼 그런 현상이 좀 보였던 것 같고요. 또 반면에 환경생태공학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데이터를 꼼꼼히 다 챙겨서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좀 올랐다는 얘기는 전년도
그 입결을 잘 놓고 봤을 때 1.5등급을 기점으로 해서 1.5보다 약간 낮은 등급, 그러니까 1.5나 6이나 7이나 이 정도 되는 등급은 경쟁률이 좀 올랐고, 반면에 1.5 이하의 입결을 보였던 그 학과들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지그재그 현상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 환경 생태 공학과도 제가 전년도 자료를 좀 봤더니 환경 생태 공학부가 1.5등급이 좀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점수 보고 좀 썼을 때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지원해서 좀 더 그러지 않았나. 1.6등급이네요. 그 70% 컷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1.5등급 이내에 내신이 와야지 그래도 안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최저만 맞추면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쓰지 않았나. 화학과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이제 1.5등급 약간 상회하는 그런 점수였고, 지구 환경과학과도 1.7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학과들이 좀 더 아이들이 몰리지 않았을까. 물론 그 고려에서 얘기하는 서류평가 20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선택 과목 제대로 들었고, 어떤 큰 틀에서 그리고 준비가 되면 서류에서 그렇게 큰 마이너스 되지 않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 생활 엉망으로 하는 친구들은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아무튼 서류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 3합7이라고 하는 이 체제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융합 에너지 공학과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년도에 1.66, 70% 컷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올랐던 것 같고, 의대는 그 인기를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전년보다 경쟁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학교 추천 내에서의 경쟁률은 탑3 안에 드는 것 같고요. 반면에 사범대학 인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학계열도 인기가 없는 이런 상황이 여실히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학업부 수용은 최저 자체가 엄청 세서 올해는 9월 모평이 너무나 쉽게 나와서 약간의 그 취지를 무색할 정도로 기능을 못하고는 있지만, 올해 분위기는 수능 최저만 맞추면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얼마나 4, 8을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런지 잘 모르겠으나 그런 취지에서 학업 우수형 경쟁률이 소폭 상승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등급 때 중후반부터 2등급 때 초중반까지 점수가 형성되는 그런 경우이고,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이 종합전형이라는 사실, 아무리 최저를 맞춰도 종합적인 서류적인 부분도 충분히 갖춰야 된다. 그래서 여전히 환경생태공학부도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고요. 반면에 경제학과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 경쟁률 내에서는 낮은 경쟁률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과대학 전년부터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지금의 분위기를 여실히 반영하는 그런 경쟁률인 것 같고요. 사범대학 여전히 점수가 많이 떨어져 있고, 컴퓨터학과도 소폭 상승 하락하긴 했는데 전체 경쟁률 대비해서는 그래도 낮은 쪽에 속하 있다. 그리고 바이오 시스템, 보건환경 이런 학과들도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폭 상승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고려대를 기반으로 해서 물론 자기가 지원한 대학교의 학과가 또 관심이 있겠지만 일일이 이걸 분석을 해내려면 좀 더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경쟁률 추이와 그다음에 예측을 해봤을 때 과연 전년도 점수 대비해서 더 붙을 개연성과 떨어질 개연성을 예측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오늘은 전반적인 3개년도의 데이터를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전반적인 경쟁률의 추이가 어땠는지만 살펴보는 것으로 좀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제 자정이 넘어가서 9월 12일이 됐는데 12일과 13일 날 마감되는 그런 대학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늦은 새벽 한번 이렇게 급작스럽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무튼 서울대 고려대 지나간 그 경쟁률에 매이지 마시고 앞으로 지원하게 될 대학들이 있어서 이런 흐름들, 이런 방향성들을 좀 참고하셔서 의미 있는 지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